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닥에서 갑자기 존재감이 확 커진 종목, 흥국 F&B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왜 갑자기 주목을 받았는지, 그리고 테마로 끝날지, 실적으로 이어질지를 차트, 재무, 업황, 상승 재료, 리스크까지 한 번에 점검해 볼게요. 처음에 결론부터 너무 세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날은 많은 분들이 내일도 더 가나만 보게 되는데 저는 그 질문을 두 단계로 나눠보려고 해요. 첫째, 이 이슈가 단기 수급으로 끝나느냐. 둘째, 단기 수급이 붙었더라도 회사가 그 수요를 매출과 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1. 오늘 주가가 왜 움직였나 두 쫑쿠 이슈의 정체. 오늘 흥국 F&B는 이른바 두바이 쫀득 쿠키, 줄여서 두쫑쿠 열풍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뉴스에서는 흥국 F&B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등 관련 원재료와 연결되면서 수급이 붙었다고 정리하죠. 실제로 오늘 종가는 2015원 상한가 마감으로 보도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쫑쿠가 유행한다가 아니라 유행 때문에 원재료 가격과 수급이 흔들리고 그 과정에서 공급을 잡을 수 있는 기업이 주목받는다는 겁니다. 한 기사에서는 피스타치오 수입 단가가 2025년 1월 대비 2026년 1월에 크게 뛰었다는 식으로 원재료 가격 급등을 언급합니다. 즉, 이 테마는 수요 증가만 있는 게 아니라 원가 변동도 같이 따라붙는 구조예요. 또 흥국 F&B가 원물과 부재료를 해외 거래처를 통해 직수입하고 음성 공장에서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제품을 생산한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면서 공급 확대 기대가 붙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의 급등 논리는 이겁니다. 두쫑쿠 유행 피스타치오 등 재료 수급 불안 가격 급등 공급망을 잡는 업체가 수혜 기대 흥국 F&B로 매수 쏠림. 이건 전형적인 테마의 흐름입니다. 이 회사는 뭘 하는 곳인가? 카페 토탈 솔루션 ODM. 이제 회사 체력을 봐야죠. 흥국 F&B는 한 줄로 정리하면 카페 산업의 음료 원료를 공급하는 카페 토탈 솔루션 ODM 성격의 기업입니다. 과일 농축액, 스무디, 착즙 주스 같은 음료 제조 판매가 주요 축이고 초고압 공정 HPP과 동결 농축 공정을 도입해 프리미엄 제품으로 차별화해 왔다고 정리됩니다. 여기서 ODM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카페 프랜차이즈는 트렌드가 빠르잖아요. 신제품이 빨리 나와야 하고 맛이 일정해야 하고 공급이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흥국 F&B는 그 영역에서 원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온 기업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또 최근에는 유통채널 다변화, 프레시 R&D 센터 중심 신제품 출시, 그리고 주류 사업 및 하이보량 시럽 신제품 같은 사업 다각화 언급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피스타치오로 한번 뜬 회사가 아니라 원래는 카페 원료 기반의 B2B 사업이 중심인 회사입니다. 3업황 체크 카페 디저트 시장은 왜 계속 커 보이나? 업황을 볼 때는 카페가 잘 된다 같은 감각적 문장보다 구조를 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은 카페 경쟁이 치열한 대신 그만큼 신제품 회전율이 빠른 시장입니다. 둘째, SNS가 디저트 수요를 폭발시키면 프랜차이즈는 그걸 빠르게 따라가야 해요. 셋째, 그 과정에서 레시피를 구현하는 핵심이 원재료와 반가공 원료입니다. 두쫑쿠 같은 디저트 유행은 딱 이 구조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는 보통 브랜드 프랜차이즈가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원료 공급망이 같이 들썩입니다. 다만 이 업황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원료는 농산물 비중이 큰 경우가 많아서 원재료 가격 변동이 수익성을 흔듭니다. 피스타치오 가격 급등 같은 뉴스는 수혜와 동시에 원가 리스크를 같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업황 체크의 결론은 이겁니다. 카페 디저트 트렌드는 계속 생길 가능성이 크지만 그 트렌드가 곧바로 이익으로 직결되는지는 별개다. 4. 재무 숫자로 체력 확인 매출, 이익, 수익성. 이제 재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흥국 F&B는 최근 몇 년 기준으로 매출 1,000억 원대,
영업이익 100억 원 내외의 틀을 유지해온 것으로 정리됩니다. FNGUID 기준으로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1,026억, 영업이익이 107억으로 나와 있고 연간 흐름에서도 2022만 2024년 매출이 973억 1,011억 1,026억으로 완만하게 증가한 형태입니다. 영업이익률도 대략 10% 안팎 구간에서 유지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최근 흐름에서 중요한 코멘트도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원재료 가격 상승과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설명이 붙습니다. 이 문장이 오늘 종목을 보는데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슈의 핵심 원재료가 바로 가격이 급등한 피스타치오 같은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늘어도 원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 이익이 기대보다 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더벨 기사에서도 2024년 기준 매출 1,026억, 영업이익 107억 수준을 언급하면서 과거 급성장 이후 최근에는 성장세가 완만해졌고 해외 신사업 같은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고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재무 파트 결론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기본 체력은 있다. 매출 1,000억대, 영업이익 100억대, 영업이익률 10% 안팎. 하지만 원가 변동에 민감하다. 원재료 상승 시 수익성 흔들릴 수 있음. 그래서 이번 이슈가 매출 증가로는 보일 수 있어도 이익 증가로 연결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5차트 오늘 같은 날 차트는 이렇게 봐야 한다. 이제 차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상한가로 마감했기 때문에 차트를 단순하게 좋다, 더 간다로 말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오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거래량이 폭증했는가. 둘째, 상한가 다음 날에 흔히 나오는 변동성 구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도에 따르면 오늘 상한가 마감과 함께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는 식의 요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금융 페이지에서는 52주 고가가 2,075원으로 표시됩니다. 오늘 종가 2,015원이면 위로는 그 근처가 단기적으로 많이 거론될 수 있는 가격대가 됩니다. 여기서 제가 차트 대응을 아주 실전적으로 말해볼게요. 상한가 다음 날은 대체로 세 가지 시나리오가 많습니다. 갭상승 후 추가 상한가 도전. 갭상승 후 장중 흔들리며 윗꼬리. 갭 없이 눌림 출발 후 재반등. 이 셋 중 어떤 게 나오느냐는 회사 가치보다도 수급의 강도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내가 투자로 접근한다와 내가 단타로 접근한다를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단타라면 전일 상한가 종가를 기준으로 당일 지지 이탈을 매우 짧게 봐야 하고, 중기 관점이라면 이번 이슈가 실적에 실제로 반영되는지를 확인할 때까지는 변동성을 감당할 각오가 필요합니다. 오늘처럼 테마가 강한 날은 차트를 예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디서 틀리면 나갈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육상승 재료를 단기와 중기로 분리해보자. 이제 상승 재료를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상승 재료를 단기로 3개, 중기로 3개로 나눠볼게요. 단기 상승 재료 1. 두쫑쿠 유행에 따른 수급 쏠림. 오늘 상한가의 직접 트리거입니다. 단기 상승 재료 2. 원재료 직수입, 공급 확대 기대. 직수입과 국내 입고, 계획 등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잡는다는 스토리가 붙었습니다. 단기 상승 재료 3. 테마 확장 가능성. 두쫑쿠가 단일 품목이 아니라 피스타치오 기반 디저트 전반으로 확장되면 관련 원료 베이스 가공품까지 관심이 번질 수 있습니다. 이건 추정이지만 테마 흐름이 보통 이렇게 확장됩니다. 중기 상승 재료 1. 카페 ODM의 제품 개발력과 채널 다변화. 신제품 출시와 유통 채널 다변화, 사업 다각화는 회사가 계속 언급하는 축입니다. 중기 상승 재료 2. 해외 및 신사업 모색. 최근 성장세가 완만해지면서 해외 신사업이 과제로 언급됩니다. 만약 이쪽에서 실적이 붙으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중기 상승 재료 3 수익성 안정화. 원재료가 흔들려도 가격 정가, 제품 믹스 개선, 규모의 경제 같은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지키면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주로 분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영업이익률이 10% 내외인 점은 기본 체력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7리스크 오늘 종목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이제 리스크를 얘기할게요. 솔직히 말하면 오늘 같은 종목은 상승 재료보다 리스크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리스크 1 유행의 수명. 두 쫑쿠가 얼마나 갈지 누구도 단정 못합니다. 유행이 꺼지면 수급은 빠르게 식습니다. 특히 상한가 다음 날은 기대감이 최고조라 작은 실망에도 변동이 커질 수 있어요. 리스크 2 원재료 가격 급등과 마진 압박. 앞서 말했듯 피스타치오 가격 급등 같은 내용이 이미 기사에 나옵니다. 원가가 빠르게 오르면 매출이 늘어도 이익이 기대보다 덜 나올 수 있습니다. FNGUID에서도 원재료 가격 상승과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리스크 3 테마 실적 연결고리의 불확실성. 오늘 시장은 스토리를 먼저 사고 실적은 나중에 확인합니다. 그러면 언제 흔들리냐?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익이 안 늘었네. 이 순간 흔들립니다. 리스크 4 상한가 종목의 변동성. 이건 기술적 리스크예요. 상한가 다음 날은 수익 실현 매물과 신규 추격 매수가 같이 부딪힙니다. 내가 계획 없이 들어가면 수익이 나도 지키기 어렵고 손실이 나면 회복이 더 어렵습니다. 8 추가 상승 여력 내일 더 갈까를 이렇게 해석하자. 추가 상승 여력은 두 개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째, 단기 추가 상승 여력은 수급이 결정합니다.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고 관련 뉴스가 강하게 퍼졌다면 단기적으로는 관심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날 초반에 변동성이 큰 대신 수급이 강하면 고점을 다시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둘째, 중기 추가 상승 여력은 실적 전환이 결정합니다. 회사 기본 실적은 이미 안정적인 편이지만 최근에는 성장세가 완만해졌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가 단순히 한 번의 주문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제조문의 확대 같은 형태로 반복 매출로 바뀌면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꼭 체크해야 할 질문을 3개로 정리할게요. 첫째,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나 관련 제품이 일회성인지 반복 발주로 이어지는지. 둘째, 공급 확대가 매출만 늘리는지 아니면 마진도 지키는지. 셋째, 기존 주력 사업과 일롱 추객 등과 합쳐서 제품 믹스가 좋아지는지. 이 3개 중 2개 이상이 좋다로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테마가 아니라 실적 접근을 할 근거가 생깁니다. 9 대응 전략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를 분리해서 말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정말 현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은 한 문장으로 사라 팔아라 하면 안 됩니다. 대응은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완전히 달라요. 이미 보유 중인 분들. 원칙은 하나입니다. 수익을 지킬 규칙을 먼저 세우세요. 상한가 다음 날은 장중 변동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자라면 최소한 분할 대응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는 수익 실현에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나머지는 추세를 따라가되 이탈 기준을 짧게 잡는 방식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장중 흔들림을 버틸 수 있나예요. 못 버틴다면 수익이 나도 결국 흔들려서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고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보고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 제일 위험한 게 상한가니까 내일도 간다 단 하나의 근거로 진입하는 겁니다. 신규 진입은 저는 원칙적으로 2가지 경우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다음날 초반 과열 이후 눌림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줄지 않고 다시 수급이 붙는 경우. 둘째, 며칠 조정이 나왔는데도 테마가 죽지 않고 실제로 공급 계약, 매출 반영 같은 확인이 나오는 경우. 즉, 신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없이 추격하면 종목이 아니라 수급의 파도에 내가 휩쓸립니다.
마무리. 오늘 흥국 F&B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오늘 흥국 F&B는 두쫑쿠라는 강한 트렌드에 탑승해서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입니다. 회사는 본래 카페 원료 ODM 기반으로 체력이 있는 편이고 매출 1000억대, 영업이익 100억대의 프레임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원재료 가격 변동이 크면 수익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이미 숫자와 설명에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모든 걸 결정한다. 중기적으로는 이번 이슈가 실적과 마진으로 전환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대응은 반드시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를 분리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고 저는 여러분이 오늘 같은 종목을 볼 때 흥분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